자, 그러면 우리 지역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할까요? 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가 정말 뜬금없이 많은 이제 광주 시민들이 이제 부풀어 오르고 있는데 복합 쇼핑몰을 좌초론을 내세우면서 갑자기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민주당과 또 시민단체까지 비난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4일 일요일 오후였어요. 네. 태풍이 불러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평소에 광주 이슈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분도 아닌데 그렇죠. 갑자기 올려서 복합 쇼핑몰이 자초이기다. 그리고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페이스북을 올려가지고 좀 느닷없고 오지랖 넓은 관섭이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날 바로 우리 강기정 시장이 그 페이스북에다가 무슨 소리냐. 지금 복합 쇼핑몰은 아주 순항 중이고 인허가권이 광주시청에 있는 거거든요. 네. 광주시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허가를 결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느닷없는 관여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뜨악한 반응을 보였죠. 거기에다가 시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단체, 국회의원들도 엉뚱한 이 관여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권성동 대표가요. 네. 그 양반 이제 끈떨어진 윤핵관입니다. 내일 모레 비대위가 출범하고 나면은 네. 원내대표직도 내려놔야 될 분이에요. 네. 그분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는 시대로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난번 대선 때 이 공약으로 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역 공약이기도 하거든요. 인허가권은 광주시가 있으니까 여러 공정하게 투명하게 결정을 할 것이고 그 공약을 내세운 국민의힘은 그 들어올 복합 쇼핑몰 주변에 부대시설, 기반시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런 의견만 내면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복합 쇼핑몰 관련해서는 수당 중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겠네요. 네, 광주 내일 아마 10시 30분에 강기정 시장이 다시 그런 입장을 표명한다고 들었는데 네.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네, 한편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이죠. 광주를 찾았는데 이번 방문에서 조금 눈에 띄는 언급이나 방문 장소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정당 행사를 오랫동안 지켜봤었는데요. 보통 당대표들이, 지도부들이 구성이 되면은 광주를 찾아와서 국립묘지 방문하고 5.18 국립묘지 그리고 최고위원회하고 재래시장 한 곳, 네. 상징적인 곳 방문하는 게 그런 통상적인 이제 행사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하루 전날 저녁에 이재명 대표가 오셨어요. 그래서 타운홀 미팅을 해서 일반 당원들과 시민들을 모두 개방을 해가지고 타운홀 미팅을 했습니다. 네. 한 30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번에 안타깝게 비지명직 최고위원회에 추천됐다가 고사한 박구용 광주대 전남대 철학과 교수님이 사회를 보고 한 300여 명이 참석해서 열띤 의견 개진이 있었답니다. 네. 그런데 한 36명 정도가 발언을 하셨는데 대부분이 이제 민주당에 대한 그런 싸늘한 민심 그리고 불만들을 많이 피력을 하셨고 네. 그 중에서도 현역 의원들에 대한 불만 지난번 6.1 지방선거 때 네. 공천 과정의 잡음 이런 것들을 토로가 많았다고 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생각보다 분위기가 싸늘하고 냉랭해서 끝나고 나서 비공식 일정으로 네. 광주의 여러 각계의 어피니언 리더들을 저녁에 따로 만났대요.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이 광주의 민심이 왜 이렇게 싸늘한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로 민심 청취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더 화제가 됐던 게 이제 광주 방문 중에 검찰 송환 통보에 대한 반응이지 않았습니까? 예. 네. 자, 민주당이 이제 정치 보복이라면서 비산 의원 총회를 열어서 불출석 통보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재명 의원도 이제 이것을 받아들였는데, 자, 이번 소환 통보와 불출석 결정 이제 서면으로 이제 답변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네. 예,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출두 요청 소환장이 날아든 날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비상의총을 했고 그리고 그 전에 중진 의원들을 전부 만나서 했는데 한결같이 이런 사안에 당대표가 나갈 일이 아니다라고 해서 불출석을 권유를 했고 오늘 대변인을 통해 가지고 출석하지 않겠다 말씀대로 서면 답변을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을 전했고요. 민주당은 이게 꼬투리 잡기식 정치 탄압이다. 네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근데 그 소환 내용이 뭐냐면은 지난 대선 때 이렇게 방송 인터뷰를 하거나 네. 국정감사 때 발언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공표를 했다라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잘 아시지만은 대선이라는 게 한 1년 전부터 경선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금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긴장이 돼서 하면은 발언이 실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네. 네. 그런 발언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돌아가신 김문기 처장이라는 분을 사전에 잘 알았는데 모른다고 이재명 대표가 부인을 했다. 이게 허위사실 공표라는 얘기예요. 네네.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 대표 해명은 성남시청 산하기관의 직원이 4,000명이랍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팀장들을 가까이 선출직 단체장들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사진 찍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을 알 수도 있고 모르기도 해서 본인은 기억이 없어서 잘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주관적인 판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방송에서의 의견이나 견해나 주관적인 판단을 그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고 한 제1당의 대표를 그것도 취임한 지 4일 만에 영수회담을 제안을 또 이재명 대표가 하지 했었죠. 않았습니까? 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마지막도 민생이니 필요하면은 우리 민생에 반보만 도움이 된다면은 내가 쫓아가서라도 만나겠다. 그리고 협조할 건 협조하겠다. 라는 얘기로 영수회담을 제안한 지 단 하루 만에 검찰 소환장이 날아든 겁니다. 이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아니고요. 네.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 그리고 법치주의 이걸 정면으로 위배한 그야말로 검찰의 아주 어거지성 수사 소환이다. 네. 이런 이제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죠. 그렇군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또 소환 통보에 대한 맞불로 김건희 특별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거든요. 그런데 이 특검법이 또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여권을 압박하기 위한 어떤 행동으로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정확한 계시나요? 지적입니다. 허위사실 공표를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의혹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주가 조작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는 전혀 나는 알지 못하고 이미 절연했다. 그 주가 조작한 직원에게 네. 그렇게 발언을 한 게 민주당에서는 그것도 허위사실 공표다라고 지금 고발을 해놓은 상태죠. 그런데 현역 대통령은 재임직 기간에는 소출을 당하지 않으니까 실효성은 없는 거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압박용인 것 같아요. 근데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김건희 여사는 특검법을 발의를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주가 조작의 증거와 정황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녹취록이 보도되기도 그렇습니다. 했었고요. 예. 그래서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예상하듯이 굉장히 미온적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편파적인 수사라고 민주당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특검법을 발의를 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라고 하는 것은 첫째,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들의 팀리적 압박을 하는 거죠. 네. 왜? 그게 제대로 수사를 안 할 경우에는 특검에 의해서 다시 부실 수사에 대해서 당신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심리적인 압박을 하기 위한 특검법 발의인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법사위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네. 그래서 법사위에 상정하기 하고 법사위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의결된다고 하더라도 법안은 우리가 행정부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상권 분립에 의해서 어떤 법안이 올라오면은 이게 부인을 특검하자고 하는 법안인데 대통령이 거부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겠죠? 네. 특검의 실효성은 없지만 네. 아까 현재 수사하고 있는 검찰들에게 심리적 압박, 철저하게 수사를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부실 수사의 문제까지도 당신들도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압박이어서 지금 여야 간의 강대강 대치가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아까 언급된 그 교수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영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호남 몫의 국민의힘 최고위원직에 이제 됐는데 임명 당일 고사를 했습니다. 예. 다른 인사가 언급이 될지 이걸 또 어떤 분위기일지 해석을 해주시죠. 5일 월요일 날 최고위원회가 월수금 매일 9시에 있습니다. 네. 네. 5일 월요일 최고위원회에서 호남 지명직 호남 최고위원으로 네. 전남대 철학과 박구영 교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저녁에 이제 대변인들이 언론에 다시 공지를 해서 박구영 교수가 고사를 하기 때문에 그걸 수용하기로 했다. 명분은 국립대 교수이기도 하고 특정 정당에 가입하기가 적절치 않다. 네. 특정 정당 활동을 하기가 적절치 않다. 그리고 수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서 고사를 한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래 민주당에서는 비정치권 인사 중에서 민심을 중앙당의 지도부에 가감 없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소통 창구로서의 명망 있고 그리고 쇄신 혁신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을 찾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렵게 박구용 교수님을 찾았는데 그게 이제 원점으로 복귀를 돼서 다시 찾아야 될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똑같은 원칙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현직 정치인들은 배제를 하고 비정치권 중에서 신망과 존경을 받는 혁신과 쇄신의 이미지인 분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법조인 몇 분, 전직 교수, 네. 언론인 이런 분들이 자천타천 혹은 여러 추천 경로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당의 이 직위라는 게 우리가 정당이라는 것은 수사권이나 조사권 다시 말해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서로 제안을 받더라도 본인의 신상에 문제나 도덕적인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것을 고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않으면은 이걸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반복될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최고위원이라는 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고위원이 어떤 자리고 지역에서 최고위원이 나오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점이 좋을까요? 최고위원은 정당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입니다. 말 네. 그대로. 그래서 정당의 주요한 결정, 예산, 인사, 정책 그리고 주요 현안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평시에는 그런 평상 업무를 하지만은 소위 선거가 가까워서 공직 후보자를 추천을 할 때 공천위원회에서 올라오는 후보들을 최종적으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최고위는 총선을 앞두고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최고위원회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도부거든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렇죠. 있네요. 네. 그래서 전국의 정치 지망생들은 최고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시기의 최고위원회입니다. 네네. 앞으로 또 다른 지역의 인사가 나올지 아니면 호남 지역에서 또 유명한 인사가 최고위원으로 지목될지도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명절 잘 보내시고요. 오늘 또 알기 쉽게 설명을 잘해주셔서 감사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더현 정치랩의 김명진 대표 모시고 본방 토크 민주도시 시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